여러분, 혹시 건강을 위해 물 대신 차를 하루 종일 드시고 계신가요? 옥수수 수염차나 결명자차, 보리차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데요. 사실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습관이 우리 신장을 쉬지 못하게 만들고 세포가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빼앗아가기 때문이죠. 저는 33년간 신장 기능과 노화 과정을 연구해온 생활건강 박사 박도연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의 생활 습관을 분석하고 연구해 왔는데요. 놀랍게도 건강을 위해 마시는 차가 오히려 신장을 지치게 만드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옥수수 수염차 한 잔, 점심 먹고 결명자차 한 잔, 저녁에도 보리차를 마시고 자기 전에도 또 한 잔 드시죠. 물은 거의 안 마시고요.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건강을 위한 선택이 오히려 신장에 계속 일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잠을 자지 않고 24시간 일만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지칠까요?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지 않고 계속 무언가를 걸러내고 배출하라는 신호를 받으면 결국 지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좋다고 믿고 마시는 차 3가지가 왜 위험한지, 그리고 레몬물보다 10배 더 강력하게 신장 독소를 비워내는 기적의 음료 3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33년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연구한 결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기가 있으면 이뇨작용이 좋은 차를 찾으십니다. 눈이 침침하면 결명자차를 진하게 드시고요. 하지만 이게 바로 신장을 망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여러분께 단순히 이론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의 생활 속에서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신장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 걸 수없이 봐왔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물 대신 어떤 차를 마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얼마 전에 제가 만난 69세 정혜수님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손주를 돌보며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매일 옥수수 수염차를 드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차, 점심 먹고도 차, 저녁에도 차, 심지어 자기 전에도 차를 마셨습니다. 물은 거의 안 드셨죠. 정혜수님은 부기가 조금 있으셨는데요. 그래서 이뇨작용이 좋다는 옥수수 수염차를 하루 종일 마셨던 겁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좋다고 했고 주변 분들도 다 그렇게 드신다고 하니까 당연히 좋은 줄만 아셨던 거예요. 그런데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신장 수치가 갑자기 떨어져 있었거든요. 평소에 건강하게 지내셨던 분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으셨던 거죠. 정혜수님은 제게 찾아와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손주를 위해서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건강을 해친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다고요. 저는 그때 정혜수님께 차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강을 위해 마신 차가 신장을 쉬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점을 말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단순히 무엇을 마시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마시느냐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정혜수님은 처음엔 믿기 어려워하셨어요. 그렇게 좋다던 차가 문제였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으셨던 거죠. 하지만 저는 정혜수님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옥수수 수염차는 하루 한 잔만, 그것도 100ml 이하로만 드시고 나머지 시간에는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나눠 마시라고요. 그리고 3개월 뒤에 다시 검사를 받아보시라고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정혜수님이 다시 찾아오셨는데요.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계셨어요. 신장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진 거죠. 부기도 오히려 전보다 덜해졌고요. 정혜수님은 이렇게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놀랍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정혜수님처럼 건강을 위해 차를 마시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습관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주고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신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음료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신장과 직접 연결되는 차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차는 옥수수 수염차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기 때문에 옥수수 수염차를 자주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부기가 있으면 이뇨작용이 좋다는 옥수수 수염차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옥수수 수염차의 이뇨작용은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장이 계속해서 일을 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우리 신장은 쉬면서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뇨작용이 강한 차를 계속 마시면 신장이 쉴 틈이 없어지는 겁니다. 국내 신장학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옥수수 수염차가 오히려 칼륨 축적을 유발할 수 있다고요. 칼륨이 몸에 쌓이면 손발이 저리고 피로감이 심해지고 심한 경우에는 심장 박동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72세 박은자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부기 때문에 옥수수 수염차를 하루 종일 마셨는데 오히려 신장 수치가 급격히 나빠진 거예요. 박은자님은 처음엔 이해할 수가 없으셨죠. 부기를 빼려고 마신 건데 왜 신장이 나빠졌을까 하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장이 쉬지 못하고 계속 일만 했기 때문입니다. 부기는 단순히 물을 많이 배출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신장이 제대로 기능을 해야 부기도 자연스럽게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제안은 이겁니다. 옥수수 수염차를 드시고 싶으시면 하루 한 잔만, 그것도 100ml 이하로만 드세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신장이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부종이 있다고 무조건 이뇨작용이 좋은 차를 찾으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게 신장을 더 지치게 만들 수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부기 때문에 하루 종일 차를 드시고 계신가요? 이제 두 번째 차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결명자차입니다. 눈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드시는데요. 사실 결명자차도 이뇨작용이 상당히 강합니다. 눈이 침침하다고 결명자차를 하루 종일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결명자차를 마시면 소변이 자주 마려워지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수분이 배출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필요한 전해질까지 함께 빠져나갑니다. 수분 흡수량은 거의 없는데 배출만 계속되는 거예요. 식품영양학회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결명자차를 과다하게 섭취하면 간 대사를 자극해서 신장에 이중 부담을 준다고요. 간과 신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쪽에 부담이 가면 다른 쪽도 영향을 받거든요. 66세 이정숙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정숙님은 눈이 침침하다고 결명자차를 하루 1리터 이상 드셨어요. 눈 건강을 위해서였죠.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오히려 소변량이 줄어들고 피로감이 엄청나게 심해지셨어요. 이정숙님은 이게 나이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셨는데 알고 보니 결명자차 때문이었던 겁니다. 신장이 계속 일만 하다가 지쳐버린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정숙님께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결명자차를 드시고 싶으시면 하루 한 잔만, 그것도 식사 후 30분 뒤에만 드시라고요. 그리고 진하게 우리지 말고 연하게 우려서 드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있어요. 진하게 우린 차일수록 성분이 많이 나와서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보관한 차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산화되면서 오히려 몸에 해로운 물질이 생길 수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눈 건강을 위해 결명자차를 자주 드시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양을 줄여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세 번째 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진하게 우린 보리차예요. 보리차는 카페인이 없어서 물 대신 마시기 좋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리차를 물처럼 드시는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보리차에는 카페인은 없지만 칼륨 함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인 분들에게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조금씩 떨어진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연구 결과를 보면 보리 속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이 전해질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전해질 균형이 깨지면 몸 곳곳에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특히 손발이 저리고 근육에 경련이 오기도 합니다. 70세 김용환님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김용환님은 매일 진한 보리차를 하루 종일 드셨어요. 물보다 고소하고 맛있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손발이 자주 저리고 피로가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용환님은 이게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는데요. 검사를 받아보니 칼륨 수치가 높게 나온 거예요. 신장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김용환님께 드린 조언은 이거였어요. 보리차를 드시되 연하게 우려서 드시고 하루 2잔에서 3잔 이하로만 드시라고요. 그리고 물 1리터 기준으로 보리를 익힌 술만 넣어서 우리라고 했습니다. 보리차를 우릴 때 색깔이 중요한데요. 진한 갈색이 아니라 연한 황금빛이 나올 정도로만 우려야 합니다. 색이 진할수록 성분도 많이 나오지만 그만큼 신장의 부담도 커지거든요.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혹시 물보다 진한 보리차가 더 건강하다고 믿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생각을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신장을 망치는 차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옥수수 수염차는 이뇨작용이 너무 강해서 신장을 쉬지 못하게 만들고요. 결명자차는 간 대사까지 자극해서 이중 부담을 주고 진한 보리차는 칼륨 함량이 높아서 전해질 균형을 깨뜨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뭘 마셔야 하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신장을 회복시키고 독소를 비워내는 기적의 음료 3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음료는 따뜻한 맹물입니다. 여러분, 놀라셨나요? 너무 단순해서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신장에 가장 좋은 음료는 아무것도 섞지 않은 물입니다. 우리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내고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게 바로 깨끗한 물입니다. 차나 다른 음료를 마시면 신장이 그 성분까지 처리해야 하지만 맹물을 마시면 신장이 오직 노폐물 배출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따뜻한 물이 특히 좋은 이유는 체온과 비슷해서 몸에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찬물을 마시면 몸이 그걸 데우는데 에너지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게 신장한테는 훨씬 편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물을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1시간 간격으로 조금씩 나눠 마셔야 해요.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면 신장이 갑자기 일을 많이 해야 해서 부담이 되거든요. 그럼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체중에 30을 곱한 만큼의 밀리리터를 마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면 하루 1800ml, 그러니까 1.8리터 정도 마시는 게 적당합니다. 이 양을 한 번에 마시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나눠서 마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1컵, 점심 먹기 전에 1컵, 오후에 1컵,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신장이 부담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루에 몇 번이나 물을 나눠서 마시고 계신가요? 만약 한 번에 많이 마시고 계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나눠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음료는 연하게 우린 보리차입니다. 아까 진한 보리차가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연하게 우린 보리차는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보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혈관 건강과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혈관이 건강하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도 좋아지고요. 혈당이 안정되면 신장에 가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연하게 우린 보리차는 신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하루 2잔에서 3잔 정도만 드시고 진하지 않게 우려야 한다는 거예요. 물 1리터 기준으로 보리 익힌 술만 넣고 우리면 됩니다. 색깔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연한 황금빛이 나오면 딱 적당한 겁니다. 진한 갈색이 나오면 너무 진하게 우린 거니까 물을 더 타서 연하게 만드세요. 제가 드리는 팁은 이거예요. 보리를 볶을 때도 너무 오래 볶지 마세요. 살짝만 볶아서 향이 올라올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진하게 볶으면 쓴맛도 나고 성분도 너무 강해지거든요. 혹시 여러분은 색이 진해야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연하게 우려보세요. 그게 신장한테는 훨씬 좋습니다. 세 번째 음료는 레몬을 띄운 따뜻한 물입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데요. 레몬에 들어있는 구연산이 신장 결석 생성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도 있어서 신장이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줘요.
레몬물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 200ml에 레몬 조각을 2개에서 3개 정도 띄우세요. 그리고 5분 정도 우린 뒤에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너무 진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레몬을 너무 많이 넣으면 신맛이 강해서 위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식사 직후에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레몬물은 하루 2잔에서 3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잔, 오후에 1잔 정도면 충분해요. 더 많이 마시고 싶으시면 그냥 물을 마시는 게 낫습니다. 제가 만난 65세 한미숙님은 레몬물을 3개월 동안 꾸준히 드셨는데요. 신장 수치가 좋아지는 걸 직접 확인하셨어요. 한미숙님은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실제로 효과를 보시고는 지금도 계속 드시고 계십니다. 레몬물을 만들 때 한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레몬 껍질에도 좋은 성분이 많으니까 껍질째 넣어도 됩니다. 다만 농약이 걱정되시면 깨끗이 씻거나 유기농 레몬을 사용하세요. 혹시 여러분은 레몬물을 얼마나 자주 마시고 계신가요? 아직 안 마셔보셨다면 내일부터라도 한번 시작해보세요. 신장이 정말 고마워할 겁니다. 지금까지 신장을 살리는 음료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복잡한 것보다 단순한 게 좋고, 진한 것보다 연한 게 좋고, 한꺼번에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 신장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바로 올바른 음료 습관을 갖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어요.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은 정말 단순합니다. 건강을 위해 마신 차가 오히려 신장을 지치게 만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가장 단순한 물이 신장을 살린다는 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습니다. 뭔가 특별한 차를 마셔야 건강해진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물 대신 차를 하루 종일 마시면 신장은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게 됩니다. 옥수수 수염차는 이뇨작용이 너무 강해서 신장을 쉬지 못하게 만들죠. 결명자차는 간 대사까지 자극해서 이중 부담을 줍니다. 진한 보리차는 칼륨 함량이 높아서 전해질 균형을 깨뜨려요. 이 3가지가 바로 우리가 피해야 할 차입니다. 반대로 맹물과 연한 보리차, 레몬을 띄운 물을 균형 있게 마시면 신장은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되찾습니다. 신장이 쉬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이 잘못 관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장 수치가 떨어지고 손발이 저리고 피로가 심해지고 부기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신장 기능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나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 수치가 좋아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가 줄어들고 부기가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장이 건강해지면서 전체적인 노화 속도도 느려집니다. 이건 제가 33년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 건강을 되찾는 걸 봤어요. 정말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물컵을 항상 가까이 두고 차는 하루 한두 잔으로 줄이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신장이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1컵을 마시세요. 그리고 점심 먹기 전에 또 1컵, 오후에 1컵, 저녁 먹기 전에 1컵,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물을 나눠 마시는 거예요. 차가 마시고 싶으시면 오전에 연한 보리차 1잔, 오후에 레몬물 1잔 정도만 드세요. 나머지 시간은 전부 물로 채우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의 신장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처음에는 좀 심심할 수 있어요. 맛이 있는 차에 익숙해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물이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면 몸이 가벼워지는 걸 직접 경험하실 거예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이 방법을 실천하고 3개월 만에 신장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결국 효과를 보신 거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물을 좀 더 자주 마시고 차는 줄이는 거예요. 이 한 걸음이 신장 건강을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을 지키는 하루 수분 루틴 완전 정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떤 순서로 어떤 음료를 마셔야 하는지, 그리고 식사와 음료를 어떻게 조합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다룰 거예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이런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루에 어떤 차를 가장 자주 마시고 계신가요?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고 어떤 음료부터 바꿔볼 생각이신가요?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다른 분들에게는 좋은 정보가 됩니다.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